안녕하세요.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중에서 일시변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상담 전화가 오셔서 상담을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셔서 개시결정, 인가결정까지 받아도 매달 변제금을 3년, 길게는 5년까지 잘 납부를 해야 그 이후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고 면책 결정을 받아야 그때 이제 신용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제도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매달 한 번씩 변제금을 3년, 5년 내지 않고 인가결정 받고 나서 빠르게 나머지 돈을 한꺼번에 다 내고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 개인회생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일시변제라는 제도인데요. 그럼 과연 일시변제 제도 어떤 경우에 이용하시는 거냐? 일시변제 이 제도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회생까지 신청할 분이면 매달 변제금 내는 것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과연 이 돈을 한꺼번에 다 낼 수 있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게 사실은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이 그래서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무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꼭 이 제도가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신청을 직접 해드렸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가장 많았던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혼인을 앞두고 계신 분들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인 경우에 많았었는데요. 혼인을 하시면 신혼집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혼집을 마련할 때 자가를 구입할 수 있는 분은 아주 드물 거고요. 보통 전세나 월세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이 보증금도 요즘에 워낙 비싸니까 이걸 내 돈으로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죠.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도 대출이잖아요.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용정보상에 공공기록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대출도 어렵고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청해드렸던 분들 중에 제일 많은 케이스가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이 빨리 일시변제해서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고 신용을 회복해서 대출을 받고 싶다. 이런 목적으로 일시변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셨던 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일시변제 제도는 어찌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나쁜 제도는 절대 아니죠. 3년, 5년 동안 돈을 나눠받아야 되는 건데 원래 채무자 쪽에서 한꺼번에 그 돈을 갚아주겠다, 다 내겠다 한다면 채권자 쪽에서도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일시변제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일시변제 신청할 때 꼭 내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준칙에 보면 일시변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라는 서류도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일시변제 그 자금 출처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일시변제를 한 그 자금이 과연 누구 돈이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 변동이 있는지 관련 서류를 요구하세요. 개인회생 신청할 때보다 재산이 혹시 많이 늘어서 그 돈으로 내는 건 아닌가? 이걸 왜 볼까요?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개인회생 결정 받을 때는 재산이 없어서 소득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변제금을 내는 걸로 결정을 받은 분인데 중간에 재산이 크게 생겼다. 그러면 사실은 청산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니까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재산 변동이 있는지 이 서류도 요구하세요. 소득도 마찬가지겠죠.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득이 많이 늘어서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일시변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변제금을 더 내라고 변제계 변경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일시변제금을 마련하고 그 출처를 소명하느냐. 주변의 가족들, 특히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앞두고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해서 일시변제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 돈이 있어서 이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출이 필요해서 얼른 신용을 회복해야 돼서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이럴 때 보통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들이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그 자금 출처만 잘 소명하면 됩니다. 뭐 부모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면 부모님 계좌에서 내 계좌로 이체가 들어온 그 통장 내역을 제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진술서 쓰셔야 되는데 진술서는 내가 왜 일시변제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일시변제를 신청하시면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느냐, 신청서를 법원에 내겠죠. 그럼 법원에서는 회생위원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한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그 일시변제 신청서, 그 서류를 채권자들한테도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채권자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도 검토를 하고 일시변제를 허가해 줄지를 판사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사님이 일시변제를 허가를 해주시면 일시변제금을 입금을 하시면 돼요. 그럼 법원에서는 그 일시변제금이 들어온 걸 채권자들에게 한꺼번에 다 입금을 해주고 끝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로 면책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시변제 허가가 나서 내가 법원에 입금을 했다. 그러면 바로 면책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고 면책 결정을 받아서 신용 회복이 빠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일시변제 신청하실 때 혹시 주의할 점은 없느냐? 일시변제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나 증가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검토사항이 돼요. 그래서 일시변제 그 자금을 누가 마련한 것인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시고 나서 내가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 아니면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 분들은 일시변제 신청하시면 될까요? 이런 분들은 일시변제 신청하시면 안 되겠죠. 오히려 일시변제 신청을 했다가 소득이 많이 늘었으니까, 재산이 많이 늘었으니까 변제금을 더 내라, 그렇게 채권자들의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일시변제 신청하셨다가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이후에 소득이나 재산이 크게 늘어났다, 이런 분들은 일시변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지 않아요.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 변제금 매달 3년 5년 내는 게 힘들다, 그래 난 중간에 일시변제해서 한꺼번에 갚고 싶다, 이게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신청하시는 건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이렇게 신용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